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이번에 청라 아파트에서 대단지 아파트에 전기차 화재가 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가 안 난 거는 굉장히 다행이기는 하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전기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조금 강하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왜 제도나 법규, 제도 같은 것들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게 사람들이 필요성이 좀 생긴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왜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가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2년 전쯤에 전기차의 시대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했었던 말이랑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한번 이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험성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뉴스에서 봤었던 전기차 화재는 다행히 지상이나 야외에서 일어났었지만, 만약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난다? 자, 물론 그건 있어요. 내연기관 차 화재 비율 거의 비슷하다. 아니면 때문에 그냥 그 차 한 대가 탄 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가 만약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난다? 게다가 요즘에 대단지 아파트들은 수천 대의 차들이 다 같이 주차장에 있죠. 그러면은 단 한 대의 전기차 화재로 수천억, 수백억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5시간 이상 유독성의 물질들이 타고 있는데, 그게 아파트로 올라간다. 네. 지하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아파트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어, 야외에서만 화재가 나는 거를 봤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로 운송하다가 차가 하나가 불타니까 제가 뭐 이거를 사건을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 같은 비전문가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미술 작가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을 왜 아무도 예측하고 고려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기차 화재가 야외에서만 발생한 게 제가 봤을 땐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 행운이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 일만 벌어졌다. 뭐 사람들은 뭐 중국산 배터리라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건 조금 이따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전기차 화재는 앞으로 전기차가 조금 더 노후화가 되는 차들이 많아질수록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전기차는 그럼 왜 내연기관보다 더 위험하게 불타는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인도 굉장히 알기 쉽게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기름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을 때는 안정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불꽃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발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거는 안정화 상태이지만 내가 기폭제를 넣어주면은 발화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자, 근데 전기라는 건 어떠냐면은, 자, 물리학적으로, 자,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면은 그게 온도가 높은 거고, 입자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핵분열이라는 거는 이게 불안정성이 더 커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빨리 움직이게 되면 그게 핵분열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인 건데, 어쨌든 이 전기라는 거는 불안정해요. 어디로든 빨리 어딘가로 이동하고 싶어 하는 게 이 전기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전기를 억지로 막아둔 걸 우리가 바로 배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랑 그냥 코드를 꼽는 거랑 효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선 청소기를 하면은 비싼 거를 해야지 겨우 한 10분 정도 세게 이렇게 청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10몇만 원 하는 10몇만 원도 안 하는 코드 청소기는요, 계속 할 수도 있지만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효율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게다가 그 무선 청소기는 막 몇 시간 충전을 해야지 겨우 10분 할 수 있죠. 왜냐, 전기는 굉장히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기는 기폭제가 필요 없이 길만 내주면 바로 이동합니다.
게다가 빛의 속도로 네, 이동을 하죠. 어쨌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배터리하고 이제 내연기관의 차이인데, 어쨌든 기름 상태일 때는 안정화가 되어 있다. 근데 전기는 애초에 불안정한 거를 막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그러면은 전기차가 화재가 안 나려고 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게 액체로 하게 되는 배터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배터리들을 보면은 액체가 나오면서 부풀어 오르고 그런 배터리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되게 위험한 건데, 액체 분리막 배터리로 100%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필요가 없을 텐데,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전기차를 만드는 초기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이거는 뭐 꿈의 배터리라고 하면서. 네. 근데 뭐 전고체도 안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개발이 잘 안 되고 있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행의 배터리는 전문가들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100% 안전하다고 하면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다들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이번에도 화재 사건이 일어나니까 뭐 뉴스만 봐도 좀 나오죠. 뭐 전고체 배터리, 뭐 폭발 화재 없는 전고체 전지,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 전기차들의 양상이 조금 바뀔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NCM이건 LFP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화재의 위험성은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는 전기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슷한 사례로 BMW 자동차 화재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보면은 막 주차장에 반년이나 1년 정도 BMW 차 출입 금지 이렇게 써붙인 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BMW 차만 차가 이렇게 불이 나는 건 아니죠. 네, 다른 브랜드들도 차가 불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니까 그게 좀 유야무야가 됐는데, 뭐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내연기관 차가 터지는 거랑은 뭐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의 화재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이 뭐 불이 갑자기 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온도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온도가 이제 연료 쪽에 붙어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불꽃 관리가 잘 안 된다라든가.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화재의 위험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중고차 매매 단지에 보면은 내연기관 중고차를 그냥 아무렇게나 몇 년씩 놔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고차 매매 단지에 굉장히 오래 세워둔 전기차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배터리를 제거를 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보관을 하거나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건전지만 봐도 몇 년 안 쓰고 있으면 액체가 흘러나오거나 부풀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핸드폰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작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이 에너지 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100%, 뭐 이번에 또 과충전 얘기도 많던데 꼭 과충전 됐다라고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용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한 10%만 충전이 되어 있어도 이 에너지량이 뭐 가정집 하루에서 쓰는 전기량보다 뭐 많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기는, 배터리는 아주 미세한 틈만 있어도 그걸 엄청나게 파고든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중고차 매매 단지도 이거가 뭐 야외에다 세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번처럼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서 그게 피해가 뭐 더 커지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인명 피해라도 생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2년 전에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뭐 필연적으로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었고 좀 다들 쉬쉬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그 전기차라는 걸로 해상 운송을 하다가 전기차가 불이 나니까 그냥 거기 있는 차들이 모조리 다 타가지고 그 자동차 회사가 수천억의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들이 다락다락 붙어있는 전기차들이 있을 때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게 뭐 100% 충전되어 있는 차들이 아님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가장 심각한 거는 저는 중국하고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일본이나 미국, 유럽이나 뭐 다른 동남아 같은 데를 가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고층 아파트하고 지하 주차장에 모여 사는 경우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이런 사람들도 뭐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쪽은 차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홍콩 사람들 중에서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들이 중국이나 한국인데, 전 사실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라고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훨씬 더 전기차도 많고 훨씬 더 표본이 많을 텐데 이런 사건이 안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기적이었을 거고. 어쨌든 전기차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단독주택 소유자죠. 자기만의 주차장이 있어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하 주차장 문화에서는 앞으로 굉장한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요 화재랑 또 별개로도 앞으로는 저가 차량들은 전기차가 강세일 거고 고가 차량은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가 강세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전기차는 뭐 레이 전기차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내연기관보다 전기차 레이가 훨씬 더 상품성이 좋단 말이에요. 더 잘 나가고 승차감도 좋고 뭔가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가 전기차는 만들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벤츠 EQ 브랜드가 사라지고 뭐 아우디 이트론이라든가 국내에서도 EV9이나 지금 뭐 7, 8천만 원 넘어가는 전기차들은 잘 팔리는 차가 사실 거의 한 대도 없다라고 봐도, 아니 한 대가 그런 브랜드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모델 3랑 모델 Y가 잘 팔리는 거지 뭐 비싼 모델 X랑 모델 S가 잘 팔리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오토바이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오토바이도 지금 저가 오토바이들은 다 중국산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로 지금 도배가 됐죠. 근데 이제 비싼 것들은 뭐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에 있는 오토바이, 내연기관 오토바이들이 비싼 오토바이죠. 그러니까 시계 같은 것도 저가형은 우리가 다 전자시계를 차잖아요. 근데 비싼 명품들은 다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가 차량은 전기차가 강세가 되고 고가 차량들은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가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우리나라 특히 그러니까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가 예를 들어 내가 저가 전기차를 탄다라는 거는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뜻일 텐데, 이번에 피해액을 보면은 최소 100억에서 막 수백억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당하는 거 아니야? 막 해서 뭐 보험회사라던가 이거 뭐 전기차 회사, 배터리 회사에서 이거 보상 체계 같은 게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근데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나서 이 정도의 피해가 생긴다라는 거를 감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가 전기차도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중국은 사실 배터리부터 전기차까지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NCM 배터리를 만들건 LFP를 만들건 배터리 전기차를 하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중국이에요. 그 주요 원료들이 중국에서 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요즘에 굉장히 그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게 전기차가 잘 팔려서라기보다는 지금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핑계로 몇 년 동안 내연기관 엔진을 개발을 지금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엔진 개발은 다 멈췄잖아요. 멈춘 상태에서 뭐 하이브리드를 하거나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하거나 그런 상황인 건데, 그거 세이브가 사실 신차를 내놓을 때마다 엔진 개발하는 게 수천억 원씩 비용이 들었었는데 그 비용을 전기차를 핑계로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거는 지금까지도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 비용이 세이브가 돼서 사실 요즘에는 거의 디자인만 바뀌고 편의사항만 바뀌어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갈 거라는 핑계로 개발을 하지 않아서 저는, 그러니까 개발은 다 전기차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돈 버는 건 내연기관이랑 하이브리드로 벌고 있는데 개발할 필요도 없으니까 얼마나 남는 게 많겠습니까? 게다가 요즘에는 사람들도 많이 잘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어쨌든 사고는 생기지 말아야겠지만 사실은 사고는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자동차들 배터리들이 노화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화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위험한 거에다가 왜 우리 세금으로 보조금까지 줘야 되느냐라는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고, 여론이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인명 피해가 안 생긴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불과 이거 한 달 전인데요. 화성에서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났었을 때 화재가 일어나고 불과 40초 사이에 이 화재가 완전 여기가 완전 화재를 뒤덮였고 결국에는 내부에 있는 공장 직원분들이 대부분 사망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기름통이 화재가 나는 거랑 배터리가 화재가 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번에 화재도 보면은 온도가 막 1300도 이상까지 올라가 가지고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생기게 되면은 그 피해 규모는 엄청날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나마 이건 공장이라서 그랬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거기다 뭐 아이들이나 막 이런 애들까지 전기차로 인해서 인명 피해까지 생긴다라고 하면은 정말 전기차의 방향성이 심각하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까지 운 좋게 자주 발생하지 않은 거지,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어도 100% 안전하다라고 하면 전고체 배터리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2차 전지를 만들 때부터 목표는 전고체 배터리를 하고서 그 전까지는 그냥 이걸 쓰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뭔가 제도적이거나 법률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